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프랑스 아버지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는 이유. 과연 그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에서 자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가문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아직도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 아닌가? 그런 나라에서 뭔가를 배우고 살겠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프랑스의 고귀한 가문과 자존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이어져 온 귀족 가문으로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가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기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알리나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예절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환경 속에서 항상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야 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정해진 예절을 따라야 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바른 인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 외국어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유럽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 번 내린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원칙은 확고하였습니다. 자녀들이 가문의 규범을 따르고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를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알리나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온화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알리나가 예의 바르고 지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늘 그녀를 세심하게 지도하였습니다. 가족의 행사에서는 귀족 가문에 걸맞은 예절을 갖추도록 교육하였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알리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규율을 지키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다닌 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립학교였으며 대부분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전통과 예절,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후에는 학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피아노, 발레, 미술 등의 예술 수업을 들으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가족 여행 또한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역사적인 명소를 방문하며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교육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어릴 때는 이러한 생활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리나는 학업에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언어 실력이 뛰어나 여러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폴란드어는 물론이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알리나는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였습니다. 대학에서도 부모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야 했으며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정해진 연령이 되면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과정 또한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원한 이상적인 결혼 상대는 비슷한 배경을 지닌 유럽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몇 명의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알리나가 자연스럽게 그들 중 한 명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나는 부모가 정해놓은 방식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가문의 필요에 따라 결혼이 결정되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부모는 결혼을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혼을 통해 두 가문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자녀들이 올바른 상대와 결혼하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결혼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리나는 그런 방식에 반발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부모의 기대를 따라 살아왔기에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단호한 성격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번복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고 곧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리나 씨와 아버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가족 내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아버지는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딸을 걱정하셨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고 가문의 규범을 깨는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얼굴이 붓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식사 후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분은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한 두통과 함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들은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을 진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장이 점점 기능을 잃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신장 투석 치료비가 매우 비쌌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다른 가족들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항상 건강을 관리해왔다. 그분은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고 결국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신장 투석을 받으려면 한 달에 수천 유로가 필요했고 신장 이식 수술은 더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이 컸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때 가족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신장투석 치료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신장 관련 치료가 비교적 저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치료시설도 뛰어나고 의료진의 실력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말도 안 된다. 나는 유럽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생각보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나라예요. 치료비도 훨씬 저렴하고 시설도 좋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부하셨지만 결국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는 몸을 느끼며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알리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 순간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절대 딸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리나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알리나 씨를 외면하셨고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병이 깊어지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고집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고 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알리나 씨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딸을 외면하셨고 연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녀가 선택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눈으로 직접 그녀의 삶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고민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셨고 딸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가 선택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 행복하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좋다.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가족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알리나 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아버지가 저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알리나 씨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가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리나야,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단다. 그리고 많이 후회하고 계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방문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지만 의사와 상의하여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장시간 이동하는 동안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쉴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는 긴 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시간의 비행에 지쳐 있었고 몸도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내부로 들어선 순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항 내부, 신속한 입국 심사, 그리고 곳곳에서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들까지.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오래된 전쟁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 보였고 가족들은 미리 준비해둔 공항 내 휴게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편히 쉴 수 있는 리클라이닝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잠시 몸을 눕히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고 아버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군. 그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지만 첫인상부터 예상과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가족들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알리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구나. 그는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딸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내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리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사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알리나 씨 옆에 서 있는 남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위, 그동안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그와 마주한 순간 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사위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또박또박 인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위가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 많은 걸 지켜봐야겠군. 그 말에 알리나 씨와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곧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국의 풍경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분이 기억하던 한국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아버지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단 말인가? 그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차 안에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살피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도 아버지가 불편하지 않도록 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도로 상태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 질문에 사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군.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후 차는 알리나 씨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은 집의 외관을 살피며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넓은 공간,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실용적으로 배치된 가구들. 아버지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실 테니 우선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위의 어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준비하셨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음식들을 보며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동안 서양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갈비찜입니다. 천천히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에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드럽군. 그분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갈비찜을 음미하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지만 막상 먹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사위를 바라보셨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사위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아버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는 한동안 사위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 남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늦었군. 그 한마디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딸을 외면해왔고 이제야 그녀가 선택한 삶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알리나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원망도 했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시 하나로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의미 있는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사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후회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과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의 곁에서 그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방을 살폈습니다. 그분은 평소보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층 편안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구나. 그는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새벽빛이 비치는 한국의 거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창문 너머 보이는 푸른 하늘.
그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한국은 전쟁의 상처와 혼란 속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와 알리나 씨는 아버지를 위해 부드러운 죽과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드신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꽤 맛있구나.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동안 서양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분이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음식이 가진 깊은 맛을 새롭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사위는 아버지를 위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는 신장 질환 치료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병원 시설도 뛰어나고 의료진들도 경험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사위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프랑스에서는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분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의 의료 수준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겠군.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바다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딸과 사위는 그를 위해 작은 여행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도착한 바닷가는 푸른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바다를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편견 속에서 살아온 것 같다. 그분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 딸이 어떤 삶을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었지. 그 말에 알리나 씨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변화가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너와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조용히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낯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가진 따뜻함을 몸소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딸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갈등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딸의 삶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리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사위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아버지는 딸을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후회나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딸과 함께 얼마나 더 많은 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치료비 부담이 너무 크고 계속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내던 때와 다르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셨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근처 공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셨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간단한 표현을 배우면서 점점 적응해 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처음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셨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고 익숙하지 않았던 향신료와 조미료에도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의료진의 응대가 신속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에 대해 놀라셨습니다. 특히 예약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셨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실감하셨고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고 사위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와도 점점 가까워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손녀가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할아버지를 부르고 함께 놀아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셨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셨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점심 이후에는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가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한국의 생활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상과 달리 한국이 매우 발전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셨고 더 이상 이곳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계속 지내기로 했다.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가족들은 이제 그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명예와 전통이 중요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딸과 다시 하나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구나.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지내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족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알리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사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끝까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셨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적한 저택에서 지내셨지만 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셨고 사위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은 점점 사라졌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사위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생각만 고집했었지.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구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전통과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미래는 한국에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하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후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와 언어,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방식이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지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는 조금씩 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프랑스의 시골 저택에서 들려오던 새소리 대신 이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음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점점 한국식에 익숙해지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빵과 커피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셨지만 한국에서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있는 아침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침부터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든든해서 좋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국물을 한 숟갈 뜨셨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려 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주문을 하려 할 때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마트에서 길을 헤맬 때는 직원이 직접 와서 원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이군. 아버지는 점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이 그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병원 예약을 잡으면 며칠 혹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니 상상도 못했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셨지만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환승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아버지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노선도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하셨지만 손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이라니 정말 놀랍군. 아버지는 지하철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를 실감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생활 환경 덕분에 점점 더 한국을 집처럼 느끼고 계셨습니다. 가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적응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군. 친구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나에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군.
이전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만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자신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맞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알리나 씨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한국이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그녀의 물음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로 이곳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받아들인 사람의 확신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이 잠드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으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